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식구 일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국내 시장 어제 이어서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700을 눈앞에 두고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수능날이라 조금 1시간 뒤늦게 끝나는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잘 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풍요성의 빈곤이라는 말이 딱이었는데요. 어쨌든 종목별로 이슈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습니다. 내일장에서 이러한 시장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릴 예정인데요. 목요일은 차티스트 김진영 전문가님과 저희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차티스트 말 그대로 차트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게 저희가 도움드릴 예정인데요. 기술적 정밀 차트 분석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요.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 2시간 알차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1부 중간부터 2부까지는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인데요. 나도 공부하면서 차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다.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박식구 차민환 김진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법 자료나 노하우 공개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 클릭하시는 순간 모든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박식구 1부 시작할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밥이다 대박식구를 맡고 있는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매주 목요일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해서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저는 가치 투자 분석 쪽보다는 기술적 분석 투자를 지금 맡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저의 닉네임 차티스트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만드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하는 차티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가치 투자 분석. 네, 어떤 회사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 분석 투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가의 움직임만을 가지고서 향후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차트를 보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핸드폰을 많이 보시죠. 요즘에는 워낙에 그 MTS라고 하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시거나 혹은 컴퓨터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가 뭐야? 차트가 무엇이지라고 차트를 아예 모르시고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더란 얘기예요. 정말 저 깜짝 놀랐거든요. 자, 우리 기술적 분석 투자하는 데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차트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오늘 0.76%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0.92% 상승을 했어요. 정말 신고가를 향해서 지금 랠리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시장은 이렇게 해서 강한 상승을 가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정말 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 뉴스에서는 혹은 리서치 센터의 레포트에서는 이 종목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서 상승할 모멘텀을 갖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 혹은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 또 각종 회사들에 대한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실적 발표라든지 기타 이러한 뉴스들을 내가 듣고서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나의 주식은 올라가지 않더라. 이런 거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했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수는 마구마구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어떻게 됐어요? 스머프가 됐다 하죠. 파랗게 스머프가 되는 그런 상황. 예,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또 여기에서 지수가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종목은 이제 더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종목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뉴스에서는 임상 시험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잘 될 거라는 뉴스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은 과연 그러한 뉴스들하고
움직임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찝어줄 수 있는가 한번 좀 곰곰하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질이 바뀌고 있다. 자, 개별 종목 강한 아이가 아니면 블루칩 쪽으로 매수가 움직여서 강한 대형주 쪽으로만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주가 움직임 보면은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타 등등 강한 종목 대형주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이번 주 초에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갔을까요? 제가 잠시 시장을 봤더니 네, 오늘은 현대차가 또 이색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자, 지금 오늘 뉴스에 녹색 창인가요? 딱딱딱 칩니다. 현대차.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왔을까요? 현대차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왔을 거예요. 자, 현대차 어떻다 해서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지금 이 순간에 현대차 사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제 SK하이닉스가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 또 장대 양봉이 올라왔다가 윗꼬리 마감을 했어요. 자, SK하이닉스 지금 뉴스에서는 연일 반도체 쪽 호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언제 사야 될까요? 우리는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언제 사서 언제 파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 주식의 매수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식 매도는 예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 과학과 예술 참 오묘한 조합이죠. 자,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주가는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여요. 자, 회사도 업황 사이클 있죠. 산업 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주가의 움직임은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과거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현재예요. 우리는 자, 퀀트 입장에서 차트를 분석하는 퀀트 차티스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자,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과거와 현재의 주가 모양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주식을 핸들링하는 메인 주포 세력이 나가고 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이 회사가 좋다고 해가지고 자, 우와 사자여서 몰려듭니다. 과연 사자 몰려들어갖고 그 회사 주식이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개인 투자자는 모래와 같습니다. 응집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위로 솟구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해요. 결국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주포 세력이 주가를 상승시켜야지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떤 이야기 하죠? 자, 매집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저는 이런 얘기 할게요. 개인 투자자분들요, 우리는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매집은 메이저가 하는 거예요. 매집을 메이저가 하고 메이저가 자, 이제 매집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자라고 빵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매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만 한다?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거예요. 밥상은 누가 차립니까? 밥상을 메이저가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숟가락 올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난 11월 2일 날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해가지고 딱 공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월 2일 삼성전자 57,000원에 매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해가지고 다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11월 2일 날 삼성전자 57,000원에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67,000원 고가에서 매도하라고까지 정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자, 매수하십시오라고 다시 얘기를 드려요. 자, 함께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제가 이렇게 좀 띄워놨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 많이 올라왔죠,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지난 11월 2일 날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저점이 어디였는가 함께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11월 2일 날 최저점이 바로 56,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언제 바로 11월 2일 날 삼성전자를 57,000원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을 매도 타임을 잡아드립니다. 언제 잡아드렸냐면 바로 이날 잡아드렸어요. 자, 생방송 도중에 저녁 방송하는 이날입니다. 이날이 며칠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이 11월 16일이군요.
11월 16일 날 제가 저녁에 생방송을 하면서 자, 내일 아침은 시초가 갭상승 나오기 때문에 내일은 파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1월 2일 날 57,000을 매수하고 자, 그 다음 날 아침이 오기 그 전날 저녁이죠. 저녁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시초가 갭상승 나올 테니까 그때 파세요. 거기가 최고점입니다. 자, 최저점에 매수해서 최고점까지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무거운 종목을 거의 20% 가깝게 수익을 내게 돼요. 이 무거운 종목을요. 급등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인트에서 매수를 했을 때에는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 드리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홀딩 중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차트를 가지고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종목을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메인 세력이 있다는 걸 좀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그거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세력이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누가 있다?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포 세력이 주가를 만드는 것인지 절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 투자자가 주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투자람에 있어가지고 내 종목이 정말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세력이 매집이 돼 있고 주가를 더 상승시킬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항상 판단하면서 주식을 하셔야지만 최단 시간에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그 노란톡방에 모베이스 전자라고 하는 종목을 잠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라는 종목을 함께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모베이스 전자예요. 멋지죠? 상한가 빡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종목을 저는 언제 우리 노란톡방이신 시청자분과 함께 공유를 했냐면은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인 11월 30일 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날. 자, 아마 제가 1,590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모베이스 전자에 대해서 1,590원에 대한 매수 의견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냐면 딱 3거래일입니다. 3거래일. 1,590원에 매수해서 3거래일 딱 지난 오늘 바로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 모베이스 전자가 이 종목이 무엇을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 찬 일도 없습니다. 자, TV에 출연하시는 많은 전문가님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회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사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마켓쉐어가 어떠하며 경쟁률이 어떠하기 때문에 자, 적정한 주가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컨센서스를 내면서 가치 투자 분석,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물론 훌륭하신 전문가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 저는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 사라는 얘기야? 얼마에 사라는 얘기야? 그럼 얼마에 팔아야 돼? 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언제? 야, 사가지고 한 달 들고 있어? 2달 들고 있어? 1년 들고 있어? 묻고 싶어요. 과연 이 종목을 이러한 상승 모멘텀 있는 이런 상한가 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돼가지고 무슨 재료가 있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재료를 가지고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파는데 얼마 동안 들고 있어야 돼? 묻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있냐라는 거죠. 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수백 명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죠. 자, 모베이스 전자에 대해서 월요일 날 이야기 드린 가격이 1,590원이라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3일 지났습니다.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딱 3일이에요. 3거래일 동안에 상한가 빡 갑니다. 저는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이 회사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메이저의 주포 세력이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가 추구하는 거는 무엇이다?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가 제가 추구하는 모토예요. 자, 세력이 뭐가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야, 나 매수하겠어, 가겠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다가 우리는 가볍게 무엇만 숟가락만 딱 올리는 거죠. 이렇게. 제가 숟가락을 그려봤는데 좀 숟가락처럼 보이는 나이프처럼 보이는데요. 그림 필력이 좋지 않습니다. 네,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자, 우리는 쟤는 주가에 대해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를 제가 또 비유해서 말씀드리거든요. 비행기가 어떻게 뜨죠? 테이크오프 하는 게 어떻게 뜹니까? 자, 서서히 활주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싹 들면서 쭉 올라가죠. 비행기가 이렇게 테이크오프 하지 않습니까? 바닥을 쫙 다지면서 쭉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이 비행기가 이렇게 테이크오프 하는 순간을 찾자는 거죠. 테이크오프 하는 거. 딱 이륙하는 순간 빡 고개를 드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바로 이번 주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비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부분들을 잡는다. 자, 그런데 모비스 전자가 상한가 갔는데 난 관심이 없어요. 이 재료가 뭐 가지고 상한가 갔는가? 재료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 재료는 상한가가 가고 고가가 형성된 이후에 뉴스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모비스 전자가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모비스 전자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관련주여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기사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준비되어 있고 주가를 부양시키고 개인 투자자에게 자, 고점을 넘기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장에 대해서 뉴스 언론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자, 물론 이러한 뉴스들이 100% 뭐 하락에 대한 연결된다, 상승에 대한 이어진다는 그게 아니라 그 뉴스가 나온 시점 그리고 그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상승 여력이 있을지 혹은 하락할지에 대해서 차트의 그림을 보면서 현재 주가 움직임에서 자, 시간과 가격과 거래량이라고 이 세 가지 인자를 분석함으로써 이 종목을 좀 더 보유해야 될지 혹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될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종목 자체는 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를 얘기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상승을 해오고 있죠. 또 제가 또 추천드린 가격대 한 64,000원대 매수를 들여가지고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황에 한 5천 정도 수익 정도 났으니까 한 9% 내외 수익이 더 추가적으로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삼성전자 오늘 좀 쉬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찰나에는 현대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드라이브를 걸어서 7.67%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SK하이닉스를 얘기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어제 장대 양봉 뒤에 오늘 추가 양봉이 나오고 윗골이 마감을 합니다. 보이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자,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자, 방송 잘 듣고 계시는지요? 잘 듣고 계시면 한번 1번을 눌러주시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라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 노란톡방에 보니까 우리 돌핀고래님, 공조님, 후리샷 원추님, 네, 1번 잘 키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질이 바뀌었다. 어떻게? 블루칩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것이고 지수가 상승하고 개별 종목은 자, 침체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어디로 가야 된다? 블루칩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포트를 꾸리고 어디에다 비중을 더 많이 싣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야지 시장을 읽고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자, 주축이 있죠. IT, 반도체 장비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 무엇이 있죠? 현대차가 있죠. 그리고 또한 반도체 관련 SK하이닉스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카카오, 네이버, 또 언택 관련해서 또 대장주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하고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지수로 움직이는 주축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이야기 드릴 거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놀이동산 가거나 혹은 휴양지 가면은 게임기 하나 있죠. 게임기. 어떤 게임기를 말씀드릴까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분 제가 무슨 그림 그리고 있는지 한번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무슨 그림 그리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집중해 보시고요.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주식을 좀 재밌게 하고 싶어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재밌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어떤 게임기를 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노란톡방에 한번 정답을 한번 적어와 주세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자,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제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어떤 분인지 와우, 벌써 나왔어요. 벌써. 와, 우리 대박 선희님, 선희1204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야, 벌써 재미가 없는데요. 벌써 답을 말씀하셔가지고 좀 제가 실망스러운데 제가 너무 그림을 잘 그린 거 아닐까요? 제가 그림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우리 휴양지 가시면은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가 있죠? 바로 두더지 게임이죠. 두더지 게임. 이렇게 뽕 올라오죠. 자, 두더지 게임 보시면 이렇게 두더지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우리 이거는 우리 여기에서 또 어떤 게임을 하죠? 두더지 위에서 팡팡팡 때리죠. 망치 갖고. 예. 망치가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망치가 좀 이상하군요. 네. 자, 제가 왜 두더지 게임을 그렸을까요? 자, 소위 이거를 금융에서 이야기한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면은 순환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순환매. 자, 순환돼서 돌아간다는 얘기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지금 시장이 바로 두더지 게임과 같은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어떤 아이? 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자, 이 아이는 누구예요? SK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예요? 카카오예요. 카카오.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예요? 현대차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자, 삼성전자, SK, 카카오, 현대차. 자, 네 마리의 두더지가 있습니다. 네 마리의 두더지가 있어요. 자, 음향 효과를 좀 넣어줘야 될 건데 제가 입으로 해야 되긴 좀 쑥스러우니까 네. 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두더지 게임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삐리삐리 하면서 먼저 누가 올라왔습니까? 1번 타자가 누가 올라왔어요? 바로 삼성전자가 올라왔어요. 빵. 그리고 빡 올라오고 다시 숨었어요, 지금. 그죠? 자, 두 번째 선수로 누가 올라왔을까요? 바로 SK 하이닉스가 올라왔어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두더지가 올라옵니다. 세 번째 두더지가 누구였을까요? 어떤 아이예요? 이제 현대차죠. 네, 현대차가 세 번째 두더지였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두더지 뭐가 되겠어요, 시청자분들? 카카오죠. 자, 이걸 차트 갖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시청자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기술적 분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투자에 대한 이야기. 가치 투자 분석은 단 1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의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진영 대표의 명언이죠. 우리는 주식의 가치를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고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제가 이야기 드리는 명언이에요. 저 차티스트 오록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주식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판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두더지 삼성전자였죠. 자, 잘 기억하세요. 1번 두더지 삼성전자, 2번 두더지 SK하이닉스, 3번 두더지 현대차, 4번 두더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자,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먼저 얘기할게요. 삼성전자가 먼저 주가 상승이 지난 11월 달부터 해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어준 거죠. 보이시죠?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오늘 지수가 0.7%인가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0.76% 상승을 한 데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의 상승률을 보시면은 0.29%예요.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두더지 어떤 거였죠? 시청자 여러분들, 하이닉스이죠. SK 하이닉스. 자, 가겠습니다. 두 번째 두더지 어떻게 됐죠? 자, 보이실까요? 자,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가 어제 오늘 고점 꼬리 만들고 밀린 거 확인되시죠? 맞죠? 자, 세 번째 두더지 누구였다? 어떤 두더지? 자, 현대차죠. 어떠세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사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인 것 같아요? 자, 1, 2, 3, 4번 카카오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야 할 종목은 어떤 것 같습니까? 보실까요? 자, 어떻습니까?
현대차, 카카오, 현대차. 자, 여기에서의 정답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어떤 아이다? 현대차가 정답이에요. 아니, 대표님, 지금 두더지가 지금 현대차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두더지 게임 하는데 똑같은 아이가 2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2번 올라올 수 있어요. 자, 현대차는 지금 2번,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볼 수 있는 게 현대차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현대차는 2번 나왔으니까 쉬어야 되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 볼까요? 자,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돼요? 1, 2, 3까지 해서 3번 올라왔어요. 두더지가 뽁뽁뽁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는 살짝 올라올까 말까 지금 올라올까 말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내일은 어떤 종목을? 현대차가 조금 더 강할 확률이 더 높다. 혹은 수급이 바뀔 수 있다. 어디로?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로. SK하이닉스는 다소 좀 무겁다. 왜?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쉬어야 된다. 삼성전자 지금 오늘 하루 쉬었기 때문에 내일 또 약상승 볼 수 있다. 그러면 카카오는 어떨까요? 카카오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카카오는 딱 아래에서 몸을 사리고 있다가 올라올까 말까 이제 고민합니다. 그 또 주식이 카카오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러한 차트의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두더지 게임에 대한 거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물론 어려운 용어를 써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혹은 순환매라든지 혹은 뭐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제가 풀어서도 그러한 용어와 그런 부분들도 설명드려서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렵잖아요, 주식. 그런 용어 들으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해야죠. 제가 올해로 주식을 한 지가 20년 차가 됩니다. 올해 이제 한 지 20년 차인데 20년 동안 저도 금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가져다가 공부를 하고 원서 가져다 공부하고 주식 개론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어떤 보조지표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그 안에 수식에 대한 포뮬러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수학적으로 분석까지 해가면서 그 안에 공식들을 다 파헤치면서 이 지표를 만든 사람의 투자 철학이 어떤 투자 철학에서 시작돼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학적인 접근 방법을 우리 시청자들께 이 방송 시간 동안 얘기하게 되면 머리 폭발합니다. 오늘 수능 시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능 본 우리 학생들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시험을 봤는데 정말 그 수능 시험 본 학생 이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함께 하시면 지금 표현한 것처럼 지금 두더지 게임 얘기하고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요. 자,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으시니까 지금 아직 입장을 하지 않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대박식구 차티스트 김진영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뷰, 그다음에 어떻게 기술적 분석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쪽이죠. 우측 하단에 QR코드도 있으니까 QR코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또 저와 함께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술적 분석 투자에 대한 방법을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이후 시간은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노란톡방에 이제 종목을 올려주시면요, 그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도 또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이렇게 해서 1부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들 차트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쉽게 공부가 가능합니다.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차트만 보고서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대표님의 노하우 여러분들 지금 이 2시간 안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기술적 정밀 차트 분석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1부 중간 지금서부터 이제 2부까지는 함께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보시면서 함께 공부가 가능하니까요. 오늘 차트 보는 방법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원하시는 분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식구 차미남 김진영
차민환, 김진영 검색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트를 분석해 주시기 때문에 차민환, 김진영이지만 또 실제로 얼굴도 미남이시잖아요. 오늘 훈훈하게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기법 자료나 노하우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을 클릭하시고 들어오는 순간 오늘 지금부터 바로 종목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쉬고 잠시 돌아와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박 식구 일부 오늘 목요일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요, 차트만 전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 차트 공부 줄인인데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 고수인데 내가 뭐 다른 것들은 다 볼 줄 아는데 차트 보는 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오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 식구 차민환, 김진영 워낙에 꼼꼼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보시더라도 공부가 되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매수가, 종목명, 비중 적어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이 모든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 주신 대로 카메라로 여기 QR카드 보이시죠? 딱 되는 순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2부까지도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종목명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에 많이 남겨주셨어요. 일단은 남양유업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대박 으짜으짜님께서 첫 번째 딱 남겨주셨네요. 34,500원이고요. 비중이 좀 큽니다. 60%.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한번 차트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 봐주세요. 네, 남양유업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드리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딱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대표님 제가 갖고 있는 종목 A 종목 삐리리리릭 봐주세요. 이것만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으시거든요. 자, 제가 차트에 대해서 대단히 디테일하게 봐드려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볼 때 어쩌면은 1시간 전부를 제가 할애해서 종목을 봐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궁금해하는 나의 종목을 봐주지 않으니까 좀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내 종목을 보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제가 종목을 분석할 때 그 종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기술적 분석 투자하는 방법 자체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어요. 회사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 회사를 각각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될까요?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불구하고 또 그 투자가 얼마나큼 적절하고 효과적인지는 참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분석 투자라고 하는 거는 분석하는 기준 자체가 항상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 됐든 간에 종목에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주식 현물이든 혹은 국내 선물이든 해외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그죠? 그리고 통화 차트, 포린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FX 시장까지도 모든 종목에 대해서 종목과 상관없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에 부동산 전세 난이죠. 그다음에 세금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많은 힘듦이 있죠. 부동산 관련해서. 자, 부동산 가격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트로서 분석이 가능해요. 신기롭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예. 저는 상품하고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 가격과 거래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과 가격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됐다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내 종목이다 생각하고, 아, 종목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구나.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잣대로 접근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앞으로 주식 인생이 이렇게 업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신 남양유업부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양유업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대박 신박풀님 1128님이신데요. 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60%로 지금 중장기로 갖고 있으신데 34,500원이네요. 34,500원에 중장 34만 5천 원이죠? 네, 34만
남양유업인데 34500. 예, 가격을 좀 34500. 예, 잘못 적으신 것 같습니다. 34만 5천 원 같습니다. 34만 5천 원. 자, 함께 보도록 34만 5천 원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만 5천 원.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으쌰으쌰님이시죠? 으짜으짜님. 자, 으짜으짜님. 네. 34만 5천 원. 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버버버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으짜으짜님이 가격을 잘못 적으신 겁니다. 저에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이 종목을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셨는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대단히 있다라고 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요. 남양유업이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물론 남양유업이라고 회사 자체가 대단히 유명한 회사죠. 우리 유제품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회사죠. 남양유업. 그렇죠? 맞죠? 우유도 만들고 분유도 만들고 유제품 회사가 남양유업 맞죠? 아닌가요? 틀려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과연 남양유업을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남양유업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지금 가격은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으짜으짜님 주식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으짜으짜님. 예, 제가 굳이 이 종목을 분석을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들고 가십시오예요. 단 전제는 남양유업이 망하거나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남양유업은 지금 사놓으시면은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것. 예. 이게 으짜으짜님께서도 알고 계셔서 투자를 하시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 자체가 몇 퍼센트냐면은 지금 비중이 60%예요. 60%. 비중이 60%예요. 34만 5천에 60%를 실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가격 위치가 대단히 좋아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으짜으짜님. 제가 노란톡방 보고 계시거든요. 자, 남양유업 왜 중장기로 투자했는지, 그리고 왜 저 종목이 저 자리에서 제가 어떤 전제 조건, 남양유업이 상장 폐지되거나 감자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단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이 있다고 말씀드리냐. 자, 중장기 투자하시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죠. 자,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어떤 차트를 띄워놓을 거냐면은 남양유업의 차트에 연봉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짜짜님 자리 좀 나와 주시고요. 제가 노란톡방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왠지 저에게 으짜짜님께서는 남양유업 내부 관계자일 수도 있어요. 관계자에서 지금 저가에 사놓고서 저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건데요. 자, 남양유업은요, 지난 2007년, 2012년, 2016년까지 해가지고 어떤 그림 만들었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제가 즐겨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자, 제가 즐겨 그리는 그림, 어떤 그림이 또 그려질까요? 노란 똑방에 적으시면 알 거예요.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또 무슨 그림 그릴까요? 시청자분들께 그림 하나 그리고 있어요. 자, 제가 왼쪽에 제 잘생긴 얼굴이 살짝 가렸는데, 네. 자, 어떤 그림인지 보이시죠? 자, 졸라맨이 보입니다. 졸라맨, 그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차트에서 졸라맨이 나올 때에는 매수해라, 매도해라. 자, 답을 적어주세요. 졸라맨이 나올 때는 매수해라, 매도해라. 무엇 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필명이 졸라맨이신 분께서 저요 대표님, 저요 대표님 하고 있는데, 졸라맨이 나오면 매도한다라고 답을 적고 계세요. 자, 우리 노란톡방에 지금 뭐 다들 정답을 잘 적고 계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십니다. 네, 매도예요. 아니 대표님, 차트에서 졸라맨이 어디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졸라맨은 우리가 좀 아주 형상화된 아주 간단하게 그린 사람의 형상이죠. 사람이 어떻게 생겨 있죠? 머리가 몇 개예요? 자, 머리가 하나죠. 그리고 어깨에, 자, 왼쪽 어깨가 있고요. 오른쪽 어깨가 있고 다리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차트에서 졸라맨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고점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바로 여기가 머리 자리입니다. 머리 자리. 그리고 머리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06년 그림 자체가 여기가 왼쪽 어깨예요. 그리고 2017년대가 오른쪽 어깨입니다. 자, 함께 보이시나요? 졸라맨. 좀 이상한 졸라맨이 됐나요? 독수리가 됐나요? 갑자기?
때. 그쵸? 자, 남양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2017년도에 고가를 형성하고 어마어마한 급락을 했어요. 보이시죠? 최근 4년 동안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남양유업 자체가 왜 2017년도에 고가를 형성하고 급락이 왔느냐. 저는 이걸 기술적 분석 투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금융화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장 위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헤드, 머리에 해당되는 포인트죠. 자, 이 포인트는 헤드입니다. 헤드, 그리고 앤드, 숄더라는 부분이에요. 숄더. 머리와 어깨가 있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화에서 얘기할 때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었을 때는 추세 전환에 대해서 하락한다라는 게 정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림으로서 이해하자는 얘기죠.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렵게 하지 말아라. 주식을 함에 있어서 쉽게 해라. 자, 중장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남양유업이라는 종목 자체는 지난 1900년도 초반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업황이 대단히 좋았죠. 왜 좋았을까요? 자, 1인 1가구에 몇 명 낳기 운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90년대부터 또 뭐 출산 정책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래도 애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래서 많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유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죠? 또 삶의 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 영양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많은 우유도 섭취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TV 선조도 많이 나왔고요. 우유에 대해서, 분유에 대해서, 그쵸? 근데 요즘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별로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에 대한, 시절에 대한 걸 봐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초등학생 때 제가 80년대가 되겠군요. 네, 80년대죠. 초등학교 때 보면 그 당시에 그 남양유업의 그 모델로 있었던 아이 또 뭐 생각이 잠깐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유제품 회사가 대단히 큰 호황을 봤죠. 그런데 모든 산업 주기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산업 주기로 봤었을 때 남양유업 자체가 크게 보면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된 거예요. 꺾어지게 된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차트로 나타나는 거죠. 자, 제가 이런 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고 있는 뭐 업황이 어쩌고 다 떠나서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뭐가 보이더라? 헤드앤숄더가 보이더라. 그런데 어디에서? 연봉입니다. 연봉. 자, 1년입니다. 1년. 이 캔들 하나가 얼마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한다? 1년을 얘기하는 거야. 캔들 하나가 만드는데 1년이 소요가 되는데 이 1년 차트를 봤더니 이 아이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헤드앤숄더야. 그래서 2017년부터 급락이 떨어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그림 자체가 매수세가 들어오질 않아요. 기관, 외국인, 메이저급이 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남양유업이라는 포인트 자체가 2017년 기점으로 이 종목은 그닥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 자체가. 자, 그런데 자, 하락을 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나온다. 그게 바로 이 30만 원을 깨고 내려간 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럴까? 자, 연봉을 봤더니 이 아이는 2003년도에 저점이 19만 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대 저점이 30만 원대가 있어요. 물론 이런 자리들은 실질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난 2008년도에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 가격에 대해서 1차 지지를 보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락을 이어가던 아이가 언제? 3월 23일, 물론 이때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부분도 영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언더가 나온 거죠. 언더슈팅이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지지 라인이 어디가 될 확률을 갖고 있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이때 2008년 10월 28일 날 저점 포인트가 28만 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 아이는 28만 원대에서 지지가 받고 바운스가 있어야 될 부분이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렇지만 3월 달에 무엇이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언더슈팅이 나온 거예요. 언더슈팅 25만 원까지 나왔지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운스가 오죠.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거든요. 죽은 고양이도 떨어지게 되면 튕긴다 그래서 이러한 데드캣 바운스에 해당되는 기술적 분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얘가 가봤자 61선, 121선이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 분석 투자를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목마다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제가 이 남양유업에 대해서 매수할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를 무엇 갖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에 대한 갖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양유업이 어디가 매출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오직 차트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키워야지 시청자분들께서 절대 투자 매수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주가가 조금 더 빠지더라도 너는 올라와야 돼.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너는 지금 다 올라온 거야. 내려가야 되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으짜짜님. 자, 매수가가 좀 높은 상태죠. 예, 매수가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도 짧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부분이 추세가 연장이 돼서 지속적 상승이 될지는 미지수예요. 저는 이 순간에 남양유업이라는 차트 개인적으로 35만 원대 넘어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일단은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업황 자체가 죽어 있고 매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잠시 언더슈팅에 대한 부분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올라온 거야. 근데 이 강하게 올라오는 건요. 주가가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가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지금은요. 남양유업에 물려있던 메이저들도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때 언더슈팅 나온 부분에서 매집을 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그림을 하나 더 그릴게요. 어떤 그림? 동일한 원칙입니다. 자, 이쪽이 무엇이 보일까요? 레프트 숄더예요. 이게 헤드예요. 라이트 숄더 나오면 이 종목은 또 끝납니다. 저기서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제는 20만 원을 향해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점을 형성했던 25만 원대가 깨지지 않아야 되고 주가가 한 번 더 30만 원대 위로 올라온다면 우리 으짜짜님께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중장기 투자지만은 잠시 포지션을 좀 정리하거나 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그 이후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에 전략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남양유업이라는 자리가 포지션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매기가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다소 역부족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시청자분들? 네. 자, 그래서 남양유업은 자, 여기에서 30만 원대 넘어가면 좀 정리하는 그런 그림. 만약에 25만 원 깨진다면 더 하락할 그림을 열어놔라. 그리고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20만 원 아래까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 하는 이런 전략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양유업 아주 자세하게 정말 오로지 차트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기업적 공시나 뭐 호재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차트 보는 것들이 참 어려웠는데 이 시간 함께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 받으실 것 같은데 남양유업 이렇게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제가 투자할 만한 이제 종목들도 한번 차트를 쫙 펴보면서 이렇게 막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박 식구 2부 이와 같은 자세한 차미남 김진영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박 식구 1부는 일단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 식구 차미남 김진영 검색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10분 뒤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